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4월 말 5월 초에 주말 농장이나 도시 텃밭에서 가장 많이 심는 10가지 작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과 5월은 주말 농장, 도시 텃밭이 가장 바쁜 계절입니다. 각종 씨앗 파종과 모종을 심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4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주로 씨앗 파종을 많이 합니다. 모종으로는 추위에 강한 상추 종류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 말부터 5월 초가 되면은 날씨가 완연하게 풀려서 모종 심기에 적합한 때입니다. 대부분의 작물을 봄에 심기 때문에 봄에 주말 농장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을 열거하자면은 30가지가 넘습니다. 저 역시 식물을 연구하고 자료 영상을 위해서 금년에도 30가지가 넘는 작물을 심었거나 또 심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도시 농부들이 경작하는 주말 농장, 작은 땅에 이 모든 작물을 다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말 농장에서 가장 많이 심고 또 우리 집에 가장 필요한 10가지 작물을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10가지 작물에 관하여 소개하다 보니 영상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작물 하나하나의 특성과 심고 가꾸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보신다면은 작물을 선택하고 가꾸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작물은 상추입니다. 상추는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주말 농장이나 텃밭에 가장 많이 심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상추는 병충해도 별로 없고 심어만 놓으면은 비교적 잘 자라는 작물이라 초보 농부도 잘 가꿀 수 있는 작물입니다. 상추는 씨를 뿌려 가꾸기도 하지만 지금은 빠른 수확을 위해서 모종을 사다 심는 편이 좋습니다. 상추는 종류가 참으로 많습니다. 모종 시장에 나가보면 상추 종류만도 12가지가 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종을 선택할 때는 한 가지만 사지 마시고 몇 가지를 함께 심으면 각기 다른 상추의 맛을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3가지 상추를 심고 있습니다. 청상추, 꽃상추, 흑상추를 심고 있는데 요즘은 흑상추가 맛이 있고 추위와 더위에도 강해서 흑상추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저는 상추를 밭고랑이나 다른 작물과 함께 심기를 좋아합니다. 잘 자라기도 하고 또 부드럽게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가꿔보시기를 권합니다. 상추 가꾸기에 관한 자세한 방법은 제 영상 중에 상추 이렇게 가꿔요 라는 영상을 찾아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작물은 고추입니다. 고추는 추위에 약한 작물입니다. 미리 심었다가 갑자기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냉해를 입거나 또 고추가 냉해를 입게 되면은 줄기가 까맣게 변하면서 성장이 멈추고 오랫동안 몸살을 합니다. 그래서 남부 지방에서는 4월 말, 중부 이북 지방에서는 5월 초순 이후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 역시 자가 소비를 위주로 심는 고추라면은 한 가지만 심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함께 심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해마다 4가지 고추를 심고 있습니다. 일반 고추, 청양고추, 꽈리고추, 아사기고추를 심고 있습니다. 땅이 여유가 있다면은 4개나 5개씩 심고 그렇지 않다면은 2-3개씩만 심어도 잘 가꾸면은 번갈아 가면서 실컷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가을 김장 채소 심을 공간이 따로 없다면은 8월 중순까지만 따 먹다가 뽑고 김장 배추를 심기도 합니다. 고추 가꾸기의 자세한 방법은 제 영상 중에 고추밭 만들기와 고추 추비하기 영상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소개할 작물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추위에 약합니다. 따라서 고구마를 일찍 심게 되면 약한 수는 많이 죽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해도 뿌리 활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줄기만 살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구마도 남부지방 같은 경우 4월 말부터 중부 이북지방은 5월 초순 이후부터 많이 심고 있습니다.
고구마도 종류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꿀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보니까 꿀고구마는 이름 그대로 꿀처럼 달고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추위에도 강한 편이라 잘 죽지 않고 잘 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꿀고구마를 심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순을 사러 가면 잘 살펴봐야 합니다. 순이 너무 어리거나 육묘장에서 나온 지 오래돼서 물러진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싱싱하고 튼튼한 모종을 선택해야 뿌리 활착도 빠르고 잘 자랍니다. 그리고 고구마 순은 10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그러나 세어보면은 100개가 넘는 것도 간혹 있지만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70개 내지 80개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고구마를 20cm 간격으로 심기 때문에 만약 두둑의 길이가 총 10m일 경우라면 고구마 순이 50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미리 얼마나 사야 할지 계산을 하면은 남거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필요한 양의 10% 정도는 더 구입을 해서 좋은 순 위주로 심고 남는 것은 따로 심어 두었다가 혹시 죽는 순을 대체하면 좋습니다. 고구마 가꾸기의 자세한 방법은 제 영상 중에 고구마 이렇게 심으면 잘 살고 많이 달립니다 라는 영상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소개할 작물은 대파입니다. 대파는 생명력이 강해서 뿌리만 붙어 있으면 잘 사는 작물입니다. 또한 대파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하지만 물은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물이 잘 빠지지 않으면 줄기 부분이 짓물러지는 증상을 보이면서 잘 자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이 잘 빠지는 마사토와 같은 땅이 대파 가꾸기에 좋은 땅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 토질이라면 두둑을 높이고 물고랑을 잘 만들어서 물 빠짐이 잘 되게 해줘야 합니다. 대파는 주로 봄에 모종을 심습니다. 하지만 더 늦은 시기에 더 빨리 가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에서 대파 늦게 심고 빨리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란 영상을 찾아서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소개할 작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종류가 많습니다. 찰토마토, 방울토마토, 흑토마토 등 다양합니다. 토마토는 노지에서 충분한 햇빛을 받고 자란 토마토가 수경 재배로 공장에서 가꾼 토마토보다도 맛과 영양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해마다 찰토마토를 보통 8나무씩 심어서 여름철 건강식품으로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에는 주로 방울토마토나 찰토마토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뿌리 활착과 더불어 왕성하게 자랍니다. 곁순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 것이 원순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곁순 제거는 제때제때 해주어야 합니다. 토마토 모종은 남부지방에서는 4월 말, 중부 이북지방에서는 5월 초순에 모종을 사다 심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토마토 이렇게 하면은 굵고 예쁜 토마토 많이 달립니다 라는 영상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개할 작물은 오이입니다. 오이는 추위에 약한 편입니다. 일찍 심으면 추위에 잘 얼어 죽는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따라서 남부지방에서는 4월 말부터 중부 이북지방에서는 5월 초에 모종을 사다 심는 편이 좋습니다. 오이는 작은 두둑에 40cm 간격으로 심으며 지주대를 세워서 자라는 과정에 계속 묶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지에서도 지주대 틀을 만들어서 유인줄로 관리하면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오이 이렇게 하면 마디마다 주렁주렁 달립니다 라는 영상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개할 작물은 호박입니다. 호박 역시 직파 방법과 모종을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박은 추위에 약한 작물입니다. 씨를 심을 경우에 4월 초순에서 중순에 심고 모종을 심을 경우에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호박은 예전에는 호박을 심기 위해서 구덩이를 깊게 팠습니다. 저도 이것을 몰랐을 때는 구덩이를 깊게 팠습니다. 그러나 호박은 청근성 식물이라는
식물이라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고 10cm 아래에서 옆으로 뻗어가기 때문에 구덩이를 깊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 20cm 깊이로 넓게 파고 오히려 두둑을 만들어주면 호박이 더 잘 자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호박은 뿌리가 마디마다 있습니다. 줄기를 지탱하기 위해서 마디마다 나오는 호박발이 있습니다. 그 발이 뿌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추비를 할 때 비료를 넓게 뿌려주면 발의 뿌리에서 영양을 섭취하여서 호박이 더 많이 맺히게 됩니다. 호박은 마디마다 결순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영양생장으로 능쿨만 무성하지 호박은 잘 맺히지가 않습니다. 필요한 순 2개만 남기고 제거를 해야 합니다. 호박 가꾸기의 자세한 방법은 호박 이렇게 하면 원하는 대로 딸 수 있습니다라는 영상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소개할 작물은 들깨입니다. 들깨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들깨는 잎을 먹기도 하고 열매를 수확하여 기름을 짜기도 합니다. 기름을 짜기 위해 심는 들깨는 6월에 다량으로 심지만 봄에 심는 들깨는 잎을 먹기 위해서 심습니다. 들깨 역시 4월 초순에 씨앗을 심기도 하지만 지금은 모종을 심는 편이 빨리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년 들깨를 1평방미터 정도의 40개 내외를 들깨를 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추쌈과 함께 충분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9번째 소개할 작물은 가지입니다. 가지는 봄에 심으면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수확이 가능한 작물입니다. 가지 역시 씨앗을 직파할 수 있는 방법과 모종을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씨앗을 직파할 때는 4월 초순에 파종하고 모종은 5월 초순 이후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다른 과채소에 비해서 수확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열매가 한번 맺히기 시작하면 설이 올 때까지 계속 맺히게 됩니다. 저희는 매년 가지를 4개씩 심어도 먹고 남습니다. 식구가 많지 않다면 2-3개만 심어도 충분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가지 이렇게 하면 끝까지 많이 딸 수 있습니다.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소개할 작물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역시 직파 방법과 모종을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씨를 심을 경우 4월 초순에서 중순에 심고 모종을 심을 경우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땅이 여유가 있다면 시차를 일주일이나 열흘 간격으로 심게 되면 싱싱한 옥수수를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를 심을 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다면 두둑가에 심어도 됩니다. 그러나 옥수수는 많이 자라는 작물이라 그늘을 지우는 작물이기 때문에 다른 작물에게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남의 소유의 밭에서 작물이 자라고 있다면 그 밭의 주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옥수수 이렇게 하면은 알이 꽉 찬 옥수수 수확할 수 있습니다. 라는 영상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 말 5월 초에 주말 농장에서 가장 많이 심는 10가지 추천 작물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텃밭 농사 지으시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